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마시고 드셨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ETF를 계속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반도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반도체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문과 출신이고 뭐 공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제 후배들 또 제 친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D램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 D램이라는 것이 다이내믹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계속 리프레시 하지 않으면 메모리가 지워지는, 그러니까 항상 전류가 통해야 되는 그런 걸 D램이라고 하는데, 70년대 인텔이 IBM의 그 D램의 그 사용권이라고 하나요? 그걸 사가지고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후지츠라든지 시다치라든지 NEC가 D램을 개발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 PC가 보급되기 전이다 보니까 큰 대형 컴퓨터 있죠? 엄청 큰 대형 컴퓨터들, 그런 데 들어가는 D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고장 나거나 애프터 서비스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 고가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인데 하다 보니까 일본은 저는 25년까지 보증하겠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25년의 애프터 서비스를 보증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그때 인텔도 10년 이상을 보증을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컴퓨터의 D램 시장은 80년대는 거의 다 일본이 다 잡아먹었어요. 80%의 마켓 쉐어를 일본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열을 받았죠. 이거 만든 건 우리인데 얘네가 다 가지고 가는 걸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85년도에 플라자 협의라는 거 아실 겁니다. 플라자 협의는 뭐죠? 엔화가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니네 너무 많이 수출을 해. 그러니까 안 돼. 니네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게 플라자 협의입니다. 그러고선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에다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가격이 비싸지면서 환율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생각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지겠지, 못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IBM이 뭘 만들었냐면 486DX라고 하는 그,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최초의 PC라는 굉장히 큰 거, 플라피 디스크에 들어가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겁고 비싸고 하던 대형 컴퓨터가 아니고 자그마한 PC, 작은 PC용의 D램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은 후진 국가라 그럴까? 아니, 후발주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만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에 만들어 판다 하더라도, 일본처럼 25년을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보증하는 25년을 믿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PC용, 개인 PC용 D램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부터는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막 그 PC용 D램이 막 사용이 되면서 일본의 대형 PC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고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뒤져갖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하자 해가지고 정부 주도로 그 PF팀도 만들어서 연구도 해봤고 했지만 이미 엔화가 너무 비싸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도 올라갔고 결국은 지게 된 겁니다. 또한 반도체라는 건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몇 개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공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공정이 한국보다 1.5배가 많았고 미국보다는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가격 면에서, 시간 면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바로 일본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두 개의 큰 반도체 회사인 히타치와 NEC를 합병을 시켜갖고 엘피다라고 하는, ELPIDA라고 하는 엘피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뒤에 있고요. 내가 돈 낼 테니 니들은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 D램 만들어서 팔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이 엘피다라는 거 잘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NEC하고 히다치가 합정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 메뉴의 수장이 엔지니어가 되는데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냥 경영 경제 전공한 그 CEO들이 위에 올라가면서 지네 식구를 감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서의 수장이 NEC가 되면 그 바로 NEC 옆에 부자를 붙여갖고 부 대표는 뭐 히다치, 또 과장이 만약에 히다치라면 부과장은 NEC, 이런 식으로 부자가 막 남발되는 그런 직업이 이제 막 생기게 된 거죠. 그 엘피다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결제 라인이 막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고 쓸데없이 공정도 많아지고 알력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경쟁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LH 문제 많은 LH도 도로공사랑 주택공사 합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른 공정기술, 예를 들어서 히다치와 NEC가 쓰는 공정기술이 또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노광장비라고 하죠. 이렇게 왜 그 지판에 있는 그림 그린 걸 지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액체로 지워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냥 뭐라죠? 뭐 쓰레받기 같이 뭐 이렇게 지워버리는 것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걸 지우는 액조차도 다릅니다. 이걸 통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피다라는 회사는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당시에 NEC가 히로시마에 공장이 있었고 히다치가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요즘에 또 일본이 잃어버린 자기의 그 반도체의 그 영광을 되찾고자 라피도스라고 하는 회사를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이나 또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쫄고 있습니다. 일본이 합치면 어떡하냐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보면은 도요다, 소니,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UFJ 은행, NTT, NEC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엘피다가 두 회사가 들어가도 그게 그렇게 안 됐는데,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개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들의 공정과 그들의 그 이 차이점을 어떻게 통합을 할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반도체 시장은 AI도 앞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반도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ETF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20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은 제가 아침과 낮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의 코멘트는 아침에 못 보내드리고요. 저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